네, 종합뉴스에서는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도대체 유력한 후보들 과연 누구와 상의하는지 그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문재인 후보입니다. 자, 민주당 취재하고 있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문재인 후보 누구랑 가장 가깝냐? 답이 있습니까? 네, 가장 가까운 거는 그 양정철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양정철 부실장, 비서실장이 있는데 부실장하고 더 가까워요? 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드릴게요. 네. 그 지난해 문재인 후보가 네팔을 갔을 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이거군요. 문재인 후보 있고 네. 이분이 이제 양정철 부실장이고 옆에 이제 음. 탁현민 지금 일정 담당 팀장이 계신데 네. 이 문재인 후보가 네팔을 갈 때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만큼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자꾸 비선실세 이러니까 네. 공식적인 이제 직함을 캠프에서 줬습니다. 선대위 부실장으로요. 그러니까 양정철 옛날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과 문재인 후보가 가깝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가깝다 보니 공직을 안 주면 비선이라는 말을 듣게 생겼구나 그렇죠. 보군요. 또 최순실 사태도 이번에 터졌고 하니까 이제 공식 직함을 줬고요. 네. 그 양정철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 노보죠. 그러니까 지금의 미디어오늘 기자 출신입니다. 네. 학생 운동을 했었고 수배 생활 투옥도 경험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양정철 부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노무현 대통령을 지킨 전사다. 네. 참여정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기 때문에 결국 가장 가깝다. 뭐 실세라고까지 말하지 못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가깝게 여기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군요. 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오니까 네. 양정철 부실장이 지난달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선 논란은 허구의 유령 같은 공격 논리다. 나는 네. 소소한 일을 밖에서 돕는 집사 같은 역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양정철 부실장이 이렇게 말한 건 너무 겸손했던가 조금 자신의 역할을 좀 축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보군요. 저는 너무 겸손했던 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양정철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서 네거티브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력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 문재인 후보의 2011년 운명이라는 책을 또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추측근을 캠프 부실장으로 영입하는데 이것도 양정철 부실장이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양정철 부실장 정치를 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누가 밀어준다 해도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요직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일 앞서서 전면에서 비서실장을 맡은 건 임종석 전 의원이고 일단 임종석이 양정철 대신에 캠프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미지와 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핵심 관계자가 말한 거예요. 네, 이게 지난해 11월 얘기인데요. 이게 제가 문재인 캠프 내부에 지금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과 이제 밥을 먹은 자리에서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미지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어서 일단 뒤로 물러나게 했다. 그 임종석이 양정철 대신 캠프를 총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건 임종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투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사람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문재인 캠프의 정무특보였죠. 네. 서울시 정부 부시장을 할 때 문재인 후보와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면서 이번에 비서실장을 하게 됐는데요. 또 합리성과 균형 감각이 장점이라고 하고요. 네. 원래 박원순 시장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그 박원순 시장이 얼마 전에 문재인 후보와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실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인들 다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진짜 가져가셨네요. 지금 네. 임종석 실장이 화면에 안 잡혔는데 맨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 임종석 실장은 하루에 한두 번은 문재인 후보와 꼭 통화를 하면서 후보의 생각과 선대위의 생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역할 구분이랄까 임종석, 양정철 두 사람 그런 게 구분이 좀 되나요? 일단 실장과 부실장 겉으로는 이제 임종석 실장이 더 높은 직책을 맡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경우에는 임종석 실장이 꼭 양정철 부실장과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주목해야 될 사람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김경수 대변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기도 했죠. 네. 김경수 의원은 항상 문재인 후보의 일정을 수행하면서 또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내야 될 경우에는 김경수 의원이 임종석 실장과 상의해서 메시지를 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면에 보니까 늘 문재인 후보 옆에 있는 것 화면에 보이는군요. 네, 항상 같이 저렇게 화면에 잡히고요. 네. 그리고 문 후보와 오래 함께한 사이인 만큼 쓴소리가 편한 관계여서 네. 캠프 관계자들은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후보와 통화하는 것을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다, 이럴 네. 정도로 아주 직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지만 대북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하는 분으로 보이네요. 네,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은 지금 민주당 선대위 안보 상황 단장을 맡고 있고요. 네. 외교 안보 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북한통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대북 정책, 지금까지 쌓아둔 논란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다면 서훈 전 3차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